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제규어 X2입니다. 제규어에서 나온 차 중에서 가장 작은 자동차기도 하고요, BMW 3 시리즈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이런 차들을 바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역작이라고 제규어 측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정말로 그런지 실제 주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규어 앞부분 보면 정말 우락부락한 그런 제규어의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런 얼굴 사실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자세히 보면 야, 이거 진짜 이 차 화난 자동차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굉장히 화가 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제규어입니다.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인 페이스를 갖고 있고요. 그 공격적인 얼굴이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램프 이런 것들이 제규어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우락부락하고 굉장히 날렵하고 굉장히 달려가서 잡아먹겠다 이런 그 야수의 본능을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R 스포트라고 지금 제규어가 내세우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지금 3 시리즈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요, C 클래스도 어느 정도 조금 보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실 이 라인은 BMW가 좋아하는 그런 라인인데요, 호프마이스터 키크라고 하는 그런 라인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게 만들었어요. 3 시리즈를 옆에 놓고서 만들었다는 게 곳곳에서 보입니다. 어쨌든 그보다는 3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이고 조금 더 미래적인, 좀 더 예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련됐죠? 테일램프도 완전 예뻐요. 잠깐, 이건 보면 좀 특이한데요. 이 부분은 마치 그냥 파이프를 그냥 썩둑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차는 유로6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연비는 14.5 정도, 디젤 2.0으로 14.5라면 그렇게 좋은 연비는 아니에요. 이 차는 어디까지나 연비 위주의 자동차가 아니라 스포츠 세단이니까요. 유로6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능을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차에는 유로6를 만족시키는 애드블루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드블루라는 건 뭐냐면 NOx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트렁크에 애드블루 액을 넣도록 되어 있죠. 이게 요소수기 때문에 보통 어지간한 사람은 풀 수 없도록 이렇게 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암모니아랑 사실상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밀폐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안 넣고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경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제규어는 이 차에 이 애드블루가 떨어지면 출력의 70%밖에 낼 수 없도록 이렇게 출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또 만들어 넣었습니다. 요즘 그 BMW 같은 경우는 여기 템포러리 타이어가 없고, 그리고 대신에 런플랫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 차는 런플랫은 아니고 템포러리 타이어를 넣어줍니다. 템포러리 타이어 넣어주는 게 더 좋은 점도 있고 더 나쁜 점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차에는 템포러리가 있고 런플랫의 느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만큼 더 소프트하고 더 스포티함이 조금 덜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주행을 통해서 그건 알아보도록 하고요. 트렁크 안에 타이어 안쪽에 보면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전후 무게 배분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거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차의 그 구성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거 진짜 칼 갈고 만들었구나. 제규어가 사실 운동 성능이 그렇게 좋은 자동차는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쓴 자동차라면 달리기도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차는 정말 잘 달릴 수밖에 없네요. 이 앞부분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무게를 두고 앞부분 뒷부분은 정말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대거 사용했어요. 인제니움 엔진 2.0L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180마력이라고는 합니다만 180마력의 토크가 43이나 돼요. 토크가 더 위주로 만들어진 엔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에 저 RPM에서도 주행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터보를 빵빵 터뜨려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마운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WC 본이라는 겁니다. WC 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차의 서스펜션 구조라든지 이런 게 정말 이상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보통의 서스펜션은 하나가 막대가 위에 있고 밑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얘는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타이어가 움직일 때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요게 위아래로 이렇게 각도가 바뀔 거잖아. 근데 WC 본이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타이어가 옆으로 기울지 않아서 그 수직으로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코너에서도 굉장히 안정감 있고,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서스펜션이 들락날락해도 안정감을 유지하는 거지. 엔진룸이 깔끔하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엔진룸이
깨끗하고 뭐 정리되고 정제되고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BMW는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엔진룸을 보여주고 있죠. 이 차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손으로 대충대충 만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의 엔진룸입니다. 뒷좌석에 앉아보면 머리 공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머리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약간 이렇게 낮춰야 되는, 그러니까 이 차의 뒷좌석은 타겟이 분명한 거죠. 뭐 어린이거나 아니면 여성만 앉을 수 있다는 정도의 그런 뒷좌석이에요. 남자가 앉기엔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측면도 약간 올라와서 또 불편합니다. 이게 3 시리즈가 지금 만들어낸 그런 실내의 어떤 그런 구성인데요. 그러니까 이 차는 3 시리즈를 그냥 놓고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들기로 이렇게 마음먹고 만든 차죠. 가운데 팔걸이가 있고 스키스루는 대신에 없네요. 스키스루는 없고 팔걸이에 컵홀더 이렇게 제공은 되고 있습니다. 뒷좌석을 폴딩해서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든 것도 매력적이고요. 앉았을 때 보면 좌우에 사이드 서포트까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부분을 조금 파놔서 버킷 시트는 아니지만, 세미 버킷 시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버킷 느낌이 살짝 나도록, 고속에서 달릴 때도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몸을 어느 정도 좀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매력적이네요. 헤드레스트를 조금 높여서 타야 되겠죠. 높여서 이렇게, 불편합니다. 불편하고요. 요즘 들어서 아반떼도 그렇고 이렇게 뒷좌석을 이렇게 루프를 좀 깎아서 뒷좌석을 좀 이렇게 머리 공간이 좀 좁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넓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 공간은 충분한 편입니다. 무릎 공간은 그렇게 뭐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뭐 나쁘진 않네요. 네, 실내 지금 살펴보겠는데요. 이 차가 뭐 굉장히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 BMW 3 시리즈하고 가격대도 굉장히 비슷한 차인데, 지금 보면 야, 이거 가죽 만든 거, 이거 BMW에서 우리 좀 약간 식상하게 시꺼먼색의 그런 실내만 보다가 이렇게 좀 컬러풀한 실내를 보니까, 그리고 스티치도 이런 식으로 좀 공들여서 만들고, 이런 것도 되게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이런 거 보면 잠깐만, 이거 우리 BMW가 마냥 좋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반적으로 3 시리즈보다 조금 돈을 더 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핸들의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제규어라고 써있는 이런 부분도 꽤 클래식하면서 꽤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메리디안 오디오가 여기 또 장착이 돼 있어. 메리디안 이거 꽤 비싼 스피커인 것 같은데, 메리디안 오디오도 BMW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그런 오디오 성능 부분을 이 차는 어느 정도 좀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 삥 둘러쳐진 이 디자인은 사실 콕핏 구조라고 해서 운전자가 마치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뭔가 다 새롭고 뭔가 다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있네요. 팔걸이가 여기다 올려야 되나? 여기다 올려야 되나? 뭔가 이렇게 왼쪽 팔을 놓을 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왼쪽 팔을 여기다 놓으면 앞이 너무 좁아서 좀 불편하고, 좀 손이 좀 꼬그라지는 느낌, 오그라드는 느낌? 이렇게 이런 상태로 해야 되나? 뭔가 좀 불편해요. 차일드 락도 버튼이 별도로 있는데 이건 BMW에 비해서 훨씬 앞서는 부분이죠. 도어락을 뒤에서 함부로 문을 열지 못하게, 창문도 함부로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죠.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BMW 3 시리즈가 넉넉하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조그맣고 공간이 좀 부족한데 그래도 넣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넣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특히나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수납을 할 수가 있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드는, 물론 핸드폰을 여기다 놓으면 되죠. 근데 이 차는 스포츠 세단이잖아요. 급제동을 하고 급가속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당연히 밖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컵홀더가 이렇게 2개 있는 게 거의 유일한 수납 공간이고요. 수납 공간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넉넉하진 않죠. 어쨌든 뭐 옥스 단자, USB, 12V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12V C거잭이 이 안쪽에, 콘솔 박스 안쪽에만 있고요. 이 나머지 부분에는 12V C거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에 거치형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거나 하면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에어벤트 위치도 아주 특이해요. 에어벤트 위치가 조금 어느 정도 높이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 차는 에어벤트를 굉장히 구석에 아주 좁은 곳에다 집어넣어놨어요. 내비게이션 위치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요즘 BMW나 독일 회사들이 워낙 좋은 위치에
장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이 위에 있고 공조장치가 그 옆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지는 거죠. 극단적으로 위로 이렇게 만드는 게 요즘의 추세인데 이 차는 그렇게까지 위로 올려놓진 않았네요. 내비게이션 자체의 품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지금 지니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니맵이 요즘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 수입차용으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니 로고 대신에 제규어 로고가 찍혀 있네요. 제규어 로고를 누르고 통합 검색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3D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디자인을 해 보이고 있죠. 더 쉽고 더 맵의 충실도도 더 높고 그리고 디자인도 훨씬 더 예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BMW의 경쟁 모델 같은 경우는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런 내비게이션 내용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XE는 모든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고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다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창적이고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였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들이에요. 인테리어의 고급감은 경쟁사들에 비해서 BMW나 메르세데스에 비해서 오히려 더 고급스럽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기자기하고 그런 기능들을 다 빼고 운동 성능에 아주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BMW 3 시리즈 신형을 내놨는데 기존에 있던 3 시리즈보다 점점 부드러워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 시리즈의 기존 시장에 기존 3 시리즈가 만들어 놓은 스포츠 세단이라는 그 영역이 죽어버렸어요. BMW에선 더 이상 스포츠 세단을 만들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적어도 320D, 320i 뭐 이런 차들은 더 이상 스포츠 세단이라고 부를 수 없는 패밀리 세단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0cc 3 시리즈급의 자동차가 시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을 여러 업체들이 공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제규어가 가장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 같네요. 정말 XE는 스포츠 세단에서는 정말, 그리고 2000cc 스포츠 세단에서는 정말 가장 우수한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시프트가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는 출발했을 때 그 느낌도 굉장히 좋지만 출발한 후에 변속할 때의 느낌도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잘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변속기는 변속될 때 느낌이 좀 약간 힘이 빠지는 느낌? 약간 덜컹하는, 약간 울컹하는 그런 지나치게 부드러운 변속기들이 요즘 많은데 약간 멍청해지기도 하고 그런 변속기들이 많은데 이 차의 변속기는 정말 훌륭한 느낌이 드네요. 지금 드라이브 셀렉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 모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스포츠로 할 거냐, 뭐 아니면 다이나믹이네요. 다이나믹으로 할 거냐, 아니면 노말로 할 거냐, 에코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드에 따라서 차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론 풀엑셀 했을 때는 한 가지의 어떤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어떤 모드에서든. 그런데 그 최고 상태가 아니라 이제 조금씩 밟았을 때 이걸 얼마만큼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인식할 거니,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죠. 드라이빙 모드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어 시프터를 이용해서 D모드, S모드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S모드로 바꾸고 나면 기어 시프터가 조금 더 RPM을 높게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평소에는 이렇게 변속이 돼서 지금 4단, 3단 이렇게 4단, 5단, 6단 이렇게 넘어가고 지금 7단 들어갔죠. 그런데 S모드로 하면 한 단씩 더 낮춥니다. 지금 7단 들어갔는데 6단으로, 6단 들어갔다면 5단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S모드일 때는 조금 더 RPM을 높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3000rpm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디젤의 경우는 보통, 그리고 국산 디젤의 경우는 특히나 3000rpm까지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1200에서 바로 시프트를 해버리죠. 굉장히 놀라운 것은 느낌이 지금 디젤에서 4000rpm 정도 되면 굉장히 좀 맹탕 같은 느낌이 사실 들어요. 보통 3000 같으면 맹탕의 느낌이 보통의 자동차들은 드는데요.
이 차는 지금 3000rpm이면 어지간한 가솔린의 5000rpm 이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배기음도 그렇지만 엔진 진동도 엔진 진동도 너무나 좋아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 실제보다 RPM이 높게 느껴지게끔, 운전자에게 더 높은 RPM으로 주행하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아주 매력입니다. 발판 부분, 이 아랫부분에서 진동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이 진동이 아주 진지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면서 이 차에 탄 사람들 모두에게 동시에 이 어떤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재미있는 진동을 주고 있어요. 사실 디젤은 터보 차저가 장착되어 있고 이 차는 싱글 터보고 하니까 터보렉 같은 게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낮은 RPM에서부터 토크가 충분히 터져주니까 그렇게 터보렉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차는 지금 불과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18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요. 차의 가속 느낌은 정말 훌륭해서, 특히 출발 가속은 너무나 훌륭해서 정말 감동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차의 토크는 무려 43이 넘습니다. 43이 넘는 토크를 2.0 디젤로 만들어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토크 밴드를 이용해서 RPM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핸들이 주는 이 피드백도 굉장히 좋아요. 노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핸들 피드백으로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엔진의 진동도 이 핸들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코너에서 그립감이 그렇게까지 좋은 차는 아닌데요. 그립감이 좋다기보다는 코너에서 어느 정도 미끄러져도 그걸 어떻게든지 리커버리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차입니다. 코너에서 쉽게 스키드음이 납니다. 쉽게 스키드음이 나는데, 그게 스키드음이 난다고 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이 되게끔 그렇게 스키드음이 납니다. 스키드음이 나는 걸 들으면서 운전자가 핸들을 카운터를 칠지 아니면 반대로 움직일지 그걸 선택하는 거죠. 모든 좌회전이 롤러코스터예요. 모든 좌회전이 항상 즐거움. 좌회전이 계속 나오면 좋겠다. 우회전, 좌회전, 코너, 슬라롬, 계속 이 구분길 이런 게 계속되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갈 때마다 즐겁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직진성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굉장히 코너에서 이렇게 차선을 변경할 때 그때 차체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변경시켜주는, 굉장히 수평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습니다. 노면 소음은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실내로 이 차는 기본적으로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굉장히 좀 시끄럽게 만들어진 차입니다. 근데 이 노면 소음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엔진 사운드들, 이런 것들이 조금 시끄럽게 들어온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죠? 엔진이 내는 소리, 배기음 소리, 노면 소리, 풍절음은 들리지 않아요. 풍절음은 크지 않은 그런 차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다 하나에 합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내줍니다. 아주 즐거워요. 브레이크가 정말 놀랍네요. 브레이크가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브레이크가 그렇게 딱 설 필요는 없잖아요. 브레이크는 좀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서고,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정차되고 완전하게 딱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두 가지의 모드를 다 제공해주는 그런 느낌의 브레이크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규어 XE를 시승해 봤는데요. 제규어 XE는 그 전까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스포츠 세단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자동차였나 라는 그런 느낌을 이 차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지금까지 이 차를 타보니까 이런 차가 점차 더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소비자들도 이런 차를 한 번씩은 시승해 보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달리기 위한 그런 본능을 다시금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제규어 XE를 달려봤는데요. 정말 재밌는 자동차예요. 정말 이 무게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출력과 이 차의 이 셰시와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주행하는 즐거움이 내내 있었던 자동차였습니다. 하지만 BMW 3 시리즈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같은 경우에 너무 존재감이 강해서 과연 이 차가 그런 차들의 시장을 넘볼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